네, 항상 그 부동산 투자는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가격이 조정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죠. 모든 것은 달이 차면 기울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른 시기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받을 지역이 있고 또 가격이 오를 지역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규제가 있음으로 해서 가격이 오른 적도 있고, 내림으로 규제가 해제되면서도 또 오른 적이 있고, 또 규제가 없어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위기 속에서 기회는 찾아온다. 기회에 대비하라. 기회에 대비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보통 보면 부동산 투자의 기회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왔었고요. 또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에 왔습니다. 물론 과거 이전에도 많이 왔는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해오지 않았거나 경험이 없던 분들은 알면서도 그냥 저기 오르네, 내 집 필요한데, 내 친구는 돈 벌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가 또 살 뻔했었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뭐 갖고 있는 재산 얼마 안 되는데 살려고 했었던 것 따지고 보면 그때 얼마 안 갔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이거 안 사고 저거 샀었으면 좋았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없는 분들의 이야기이고 과거의 추억일 뿐입니다. 그래서 추억 만들기를 할 게 아니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부자 되는 추억을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지금 규제, 이처럼 과거에 부동산 규제 강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갑자기 뭐 부동산 831 조치하고 없는 규제에서 나왔을 때 그 당혹감과 놀라움은 더 크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풀렸다가 또 만들어져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경험치가 높은 거죠. 이번 규제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규제가 여기 들어가면 규제 들어가면서 오르고, 규제 받는 지역이 인기 있는 지역이야. 다음 규제 지역은 어딜까? 이렇게 이제 찍어서 가죠. 그러다가 수도권 전체로 가는 동안 그걸 이렇게 앞서 가죠. 조금씩. 그리고 규제가 뒤따라 가죠. 그리고 다 되고 나면 이제가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내린다. 요거 이제 웬만한 2000년대 초반 이렇게 그 부동산 투자했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축구 경기를 할 때 내가 어디에 가면 수비수 어디 있다라는 거 알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한다면 자기가 적정한 선수를 내보내서 등용을 해서 드리블 해서 나가가지고 골인을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도 많은 이 규제를 가지고 조절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들도 어떠한 부동산 투자 경험을 해왔던 분들은 좀 앞서가는 시장을 이렇게 밟아가서 자기들의 투자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규제 강화됐죠. 규제가 영원히 강화될까요? 이거 규제가 영원히 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경제가 이렇게 큰 타이어가 돌아가다가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한쪽이 이게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빵꾸가 나가지고 요거로 인해서 다른 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둘러가는 수레바퀴가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되죠? 규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규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하겠죠. 이 정부도 많이 고심해서 했겠고, 또 이 규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경제가 너무 상충되고 머물려서 또 너무 서민 경제까지 어려워지면 결국은 경제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 정책이 되겠죠. 그때는 또 완화가 되거나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에는 특히 많이 써먹는 거죠. 세금. 이제 세금이 지금 현재 말도 못하게 높아졌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진 제어를 많이 하면 또 양도세가 적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방위로 이제 세금이 높습니다.
취득세도 이제 중과세 하죠. 양도세도 중과세. 6월 1일이면 또 1주택자는 10%더 추가가 돼서 20%,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라고 하죠. 20%또 늘어나죠. 그러면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꽁꽁 얼고 꽁꽁 얼어서 안 나오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장기전에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안 되면 자녀분들 손주까지도 증여해야 되지 하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보유세 폭탄 큽니다. 요거 아마 타격이 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나 보유세 하면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부세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종부세는 올해까지는 종부세에 대한 그 부담과 두려움이 종부세 한 번도 안 내본 사람, 평생 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에 대해서 더 무서워했죠. 그런데 경험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종부세를 한번 되게 당해 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 종부세가 무서워서 팔자니 중과세가 훨씬 몇 배 더 무겁기 때문에, 몇십 배 더 무겁기 때문에 한 번 더 버티고 갈 걸로 보여집니다. 대출 규제에 들어왔죠. 대출 규제 이제 신용대출까지도 막아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없는데 요 덕택에 항상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주식 같은 것도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과거에도 그랬죠. 부동산 규제 들어가서 2, 3년 들어가면 이제 실현된 이익이 주식시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시작한 지 한 1, 2년, 2, 3년이면 꼭 주식값 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이 좀 이렇게 같이 비례적 관계죠. 그리고 주식값이 또 많이 오르면 불안한 사람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되거나 할 때 또 부동산으로 서로 오고 가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초짜들은 부동산만 잘 되면 된다. 주식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주식도 잘 되고 부동산도 잘 돼서 같이 활성화되는 시장이 더 비례적 관계가 가고 더 잘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올랐죠. 올라도 사람들 사이에는 너무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너무도 올랐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내릴까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은 이걸 너무도 올랐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이제 입문하셨거나 2, 3년 전이나 3, 4년 전에 부동산 세계에 처음에 눈 뜨신 분들이 그렇죠. 2007년과 8년 사이, 2006년 말에서 2007년 말 사이에 보신 분들은 그때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이거밖에 안 올랐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짧은 기간하게 숏텀하게 보신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올랐다고 불안하시는 반면에 롱텀하게 10년 이상을 부동산을 투자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좀 오르긴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준점이 2013년이나 2014년인 사람들 눈에는 많이 올랐고 불안할 겁니다. 좋습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세금 폭탄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생깁니다. 이거 자연 발생적이죠. 원가가 들어오면 두렵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 두려움보다도 더 무서운 두려움이 뭐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자기가 태어난 게 1970년 아니면 또 60년 태어났다고 할게요. 부동산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 지금 현재 상황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부동산 투자한다면 다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지만 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아무도 없는 분들 지금까지 20년, 30년 다 살아오면서 그냥 모르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알긴 알아.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경험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전세로 30년을 살아온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번 저기 지방에 어떤 집 하나 사놓고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하고 어느 돈 살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서울 올라와서 직장 다니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니면 손주들 교육시킨다 올라와서 보니 서울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내가 옛날 살 때는 5천만 원 1억이었는데
뭐 이렇게 비싼 거야 하면서 눈을 뜨게 되죠. 근데 투자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 분간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무경험인 사람이에요. 이런 규제가 나오고 중과세가 나오고 하면 한 번도 예를 들어서 보유세 재산세도 내본 적도 없지만 대부분은 종부세를 내보지를 않았어요. 종부세를 낸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몇 %일까요? 그런데 종부세를 가장 무서워해요. 안 내본 사람들이. 항상 우리는 무서운 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보지 않은 게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귀신 본 적 있어요? 이 얘기만 들었어. 상상 속의 귀신. 근데 안 보고도 무섭죠. 종부세 이 얘기만 들었어. 내보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낼 일도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더 무서워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세금도 내본 사람이 부자 되니까 제발 우리 내 경제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나도 한번 종부세 한번 내보자 하는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한번 내보는 그런 해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내시고 세금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관심만 가져가지고 이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귀만 커지고 막 아프죠, 머리가. 그럴 때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할 때, 지금 경험하라고 하니까 이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이제 책 꺼내 듭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고 서점 가서 해가지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제 한강 르네상스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강 막 하니까 한강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이러고 있어. 그래서 공부도 시적절한 타이밍과 때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주변 중에서 부동산에서 성공한 사람, 부동산에서 많이 공부하고 경영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지, 그냥 무조건 공부 좀 한답시고 처음부터 무대뽀로만 인터넷만 막 두드려가지고 정보가요 얼마나 많냐면 가짜 정보, 그리고 사라진 정보, 그 다음에 지금 현실 세계에 안 맞는 정보,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까지 이런까지 하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0대 초반의 어떤 젊은 청년이 부동산 시작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 한 60살 먹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이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경험을 좀 쌓으신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경험을 쌓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격이 IMF 끝나고 나서 폭락할 때도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막 올랐을 때 2007년 가장 높았을 때도 기회는 있었고요. 2008년에서 2012년 내리는 폭락기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21년에도 기회가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21년에도 기회가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21년 오늘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금이 10년 전이 되니까, 여러분이 10년 후에 지금 2021년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이랬는데 하다 보면 결국은 서울이라고 하는 곳, 이런 곳은 1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조정받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조금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하기 잘했다. 그때 안 했으면 내가 못했을 거니까. 왜? 내가 사는 집 떨어지도 갖고 있어야 되고 올라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규제도 풀리고 또 다시 또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 있겠죠. 10년 후에 이해가 안 가면 지금이 20년이 지나면 그때 지금 2021년이 20년 전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자녀분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분들 눈 깜짝할 새에 곧 결혼하고 직장 다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고요. 경험 있는 분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 쌓고 또 경험 쌓으려고 하고, 초보자인 분들은 또 공부를 좀 하셔서 또 경험 쌓으려고 하고, 좋은 주변에 스승을 잘 만나세요. 스승.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안 됩니다. 스승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 기회가 올 때는 과감한 투자를 하시고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돈 없고 힘들다. 그러면 공동 투자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도저히 내가 공부할 수 없다. 그리고 다 내릴 것 같고 다 내릴 것 같고 오를 책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서 핀셋 투자 하셔가지고 나만 오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 오르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맨날 아파트 날마다 아파트인데 아파트 외에도 투자할 때는 천재 많다. 그래서 너무 쏠림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를 하고 그래야지 어떤 걸 부동산 투자를 너무 획일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자의 영역은 넓고도 넓고 시간도 많고 그리고 또 타이밍도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면 투자의 하나 대상이다. 그래서 뭐 타이밍, 시기, 타이밍도 투자의 대상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기라고 할 때 여러분은 기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기회가 옵니다. 무관심하고 무경험하면 기회가 쑥쑥쑥 지나가더라도 그냥 전혀 여러분은 반응이 무반응으로 될 거고요. 공부하고 경험하면 쑥쑥쑥 지나가면 쏙쏙쏙 찾아서 여러분은 부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부동산을 넓고 좀 뭐랄까 경험을 쌓는 세계로 들어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고 21년에도 투자의 기회는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